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구토와 설사, 복통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2달 새 5배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6세 이하 영유아 환자 비중이 전체 절반에 육박해 철저한 위생관리 지도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유럽은 연초부터 몰아친 기록적 한파로 영하 40도를 밑도는 추위와 폭설로 도시가 사실상 마비된 곳이 많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서유럽에선 극심한 홍수 피해로 도시가 침수되고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극지방의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2050년에는 지구 평균 해수면이 지금보다 약 3.6cm 정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인천의 해수면 상승폭은 4cm로 예측돼 주요 해안 도시 가운데 상황이 심각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유인 달 기지 건설에 활용할 인간형 이종 로봇을 개발해 현재 성능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우주인의 역할을 직접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로봇은 아르테미스 4차 발사가 이루어지는 2027년까지 완성될 계획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매년 겨울철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불러오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위생과 식생활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용선 기자입니다. 최근 병원에는 발열이나 구토 증세로 찾아오는 환자들이 늘었습니다. 상당수가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입니다. 지난해 11월 초 49명에 달하던 감염 환자 수는 지난해 마지막 주 기준으로 268명으로 늘었습니다. 7주 만에 5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식중독균은 주로 여름같이 온도가 높을 때 활성화되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영하로 내려갈수록 활동이 많아집니다. 겨울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자 가운데 0세에서 6세까지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어린이집 등 집단 생활을 많이 하면서 사람 간 전염이 쉽고 면역력이 성인보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제철로 꼽히는 굴과 바지락, 피조개 등의 어패류가 주요 감염 경로로 꼽힙니다. 감염되면 구토, 설사 증상을 보이고 사람에 따라 복통이나 오한, 발열까지 나타납니다. 잠복기는 최대 이틀이며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탈수증까지 오는데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서 과거에 걸린 사람이 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식중독이라고 하면 배가 아프고 토하고 설사를 하게 되는데 이 노로바이러스는 열도 심하게 납니다. 또 이 노로바이러스는 백신도 없고 완벽한 치료약도 없습니다. 예방하려면 자주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음식 재료를 흐르는 물에 씻고 1분 넘게 충분히 익혀서 조리해야 합니다. 감염됐을 경우 전파를 막기 위해 가족과 생활 공간을 구분하고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야 비말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20대 여성 15%는 저체중이고 절반 가까이가 체중 감량을 시도하고 있지만 비만 유병률이 높은 남성은 체중 관리하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낸 체중 감소 시도율 관련 논문을 보면 2021년 기준 19살에서 29살 여성 15.1%가 체질량 지수 18.5 미만인 저체중 상태였습니다. 저체중인데도 체중 감량을 시도한 경우는 16%나 됐고 저체중이거나 정상 체중인데도 다이어트를 시도한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6%였습니다. 반면 30, 40대 남성은 비만 유병률이 6년 전 40%대에서 2019년에서 2021년 기준 52% 정도로 크게 늘었지만 체중 감량 시도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문은 저체중이거나 정상 체중인 사람이 반복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위험을 높이고 특히 임신 전 저체중은 임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극과 그린란드 등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전 지구 해수면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서 2050년에는 해안선 모습이 바뀔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남극 대륙의 빙하 모습의 변화를 보여주는 위성 영상입니다. 서쪽 파인 아일랜드에서 붉은색 영역이 늘어납니다. 이전보다 빙하의 양이 급감한 지역을 표시한 겁니다. 지난 30년간 남극에서는 무려 2.7조 톤의 빙하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빙하 감소 속도는 과거보다 2~3배 급증했습니다. 남극과 그린란드에서 녹아내린 빙하는 바다로 흘러들었는데 인천의 해수면이 최근 30년 사이 매년 3.06mm씩 상승하는 등 주변보다는 멀리 떨어진 지역이 영향을 더 크게 받았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얼음이 녹으면 그 근처 해수면을 높이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해수면을 높입니다. 실제로 이제 열대 태평양 지역, 아열대 지역까지 해수면이 많이 높아져요. 그 영역에 저희 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같은 현상은 온난화가 가속화하며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극지연구소는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오르면 오는 2050년 인천 해수면은 무려 4cm나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구 평균보다 10%나 높은 수치이며 뉴욕과 런던, 시드니, 싱가포르보다 더 심각합니다. 해수면이 4cm 높아지면 일부 해안은 물에 잠겨 우리나라 지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또 해안가는 침수가 잦아지고 해일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태풍이나 해일이 몰려올 때 겪게 되는 이제 극한 해일고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높은 파도 높이도 많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평균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 이제 침수되는 지역들이 생길 것입니다. 연구진은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지 못한다면 가까운 미래 인류는 극심한 기후 재난에 더해 해수면 상승이라는 2차 재난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연초 북유럽은 영하 40도를 밑도는 매서운 한파와 폭설로 전기가 끊기고 도로가 마비되는 등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 등 서유럽에선 극심한 홍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폭설로 뒤덮인 핀란드의 한 마을. 한 남성이 펄펄 끓는 물을 공기 중에 흩뿌립니다. 영하 30도 아래 강추위에 뜨거운 물이 그대로 눈으로 변해 쌓입니다. 핀란드 북부 에논테키오 지역의 기온은 한때 영하 43.1도까지 떨어지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웃나라 스웨덴 역시 지난 3일 영하 43.6도를 기록하며 1887년 이후 최저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이처럼 북유럽 곳곳이 영하 40도를 밑도는 기록적인 추위로 수천 가구의 전기가 끊겨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거센 눈폭풍이 몰아닥쳐 도로 곳곳이 마비되면서 차 안에서 수백 명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Jag har väntat här i 12, snart 13 timmar. Så ja, känns som man kan detta nu. 반면 서유럽에선 겨울 폭풍이 몰고 온 폭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여러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곳곳에서 물난리를 겪었고 사망자도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침수 피해가 난 독일에서도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Ja, das Wetter ist jetzt gerade Schneeregen, aber so, wenn man dem Wetterbericht glauben kann, dann sollte das eigentlich ab morgen Frostwetter werden. Die Sonne soll scheinen und wir wollen hoffen, dass es besser wird. 유럽에 불어닥친 한파와 폭우 모두 북극 공기를 거두는 제트 기류가 극심하게 구불구불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제트 기류의 사행이 심한 형태를 띠면 북반구 중위도에 속한 어느 나라에서든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지금까지 달이나 화성에 보낸 탐사 로봇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쉽게 부서지지 않도록 대부분 바퀴가 여러 개 달린 자동차처럼 생겼는데요. 그런데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유인 달 기지 건설에 활용할 이족 보행 인간형 로봇을 개발해서 현재 성능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마치 아이언맨처럼 가슴에 둥근 전원 장치가 번쩍입니다. 나사가 달과 화성 탐사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 중인 인간형 로봇 발키리입니다. 키 189cm, 무게는 무려 136kg으로 머리와 몸통, 팔, 손,
다리, 발목 등 사람과 비슷하게 움직이도록 관절을 많이 달았습니다. 손가락은 4개인데 사람처럼 엄지가 따로 있어 지퍼를 열어 상자 속 물건을 손쉽게 꺼내고 파이프를 설치하고 나사를 조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변을 인식하는 센서는 머리에 달았는데 원격 조종으로 사람이 하듯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In particular with a humanoid robot, it's very intuitive to be able to directly drive the arms and move the head.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see with Valkyrie today. 그동안 나사는 안정적인 행성 탐사를 위해 바퀴가 여러 달린 자동차 형태의 로버를 주로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퀴가 아닌 인간형 보행 로봇을 개발한 이유는 뭘까? 2030년 유인 달 기지 운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우주 비행사 대신 우주 환경에서 각종 건설 작업을 대신할 인간형 로봇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So we're not trying to replace human crews. We're really just trying to take the dull, dirty, and dangerous work off their plates to allow them to focus on those higher level activities. 나사는 달이나 화성 표면에서 기지 건설이나 장비 운용 등에 발키리를 먼저 투입하면 우주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간 기업과 함께 다양한 극한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아르테미스 4차 발사가 이루어지는 2027년까지 발키리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세계 최대의 IT 전자기술 박람회인 CES 개막을 앞두고 미국 현지엔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신형 TV를 잇따라 선보이면서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람객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CES 개막을 앞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는 휴일에도 분주했습니다. 전체 전시장을 합친 면적은 지난해보다 30%나 증가한 24만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관람객들은 기술 혁신을 체험할 현장에 속속 도착해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For me, CES is kind of just seeing what's coming out in emerging technology. It's interesting to see what some of the big players in the industry are bringing to market or just certain concepts. 우리 기업들은 개막 전 차세대 신형 TV를 잇따라 공개하며 CES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LG전자는 세계 최초의 무선 투명 OLED TV를 선보였습니다. 유리창처럼 변하는 화면으로 개방감은 물론 입체감 있는 콘텐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원을 켜면 OLED 특유의 뛰어난 화질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TV가 모든 가전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AI 스크린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홈은 물론 AI 기술로 저화질 화면도 8K 화질로 보여주는 기능까지 탑재했습니다. AI 스크린은 기존 스마트 TV의 한계를 넘어 우리 삶을 바꾸고 집안의 여러 기기들을 하나로 묶는 홈의 중심이 되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할 것입니다. 세계 첨단 기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CES가 하나씩 베일을 벗으면서 현지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새로운 기술 혁신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한국계 감독이 연출을 맡고 한국계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TV 시리즈 성남 사람들이 미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3관왕에 올랐습니다. 미국 LA에서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성난 사람들은 나무주연상과 여우주연상, TV 부문 작품상 수상자에 호명돼 모두 3개 부문에서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로써 이 작품의 주연을 맡은 스티븐 연은 한국계 최초로 골든글로브에서 나무주연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네, 과학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과학도시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도시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남미의 신비로운 한 도시를 살펴볼 건데요. 전 세계에서 천문을 관측하기가 가장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 천문학뿐 아니라 생태학과 고고학 등에서도 연구의 중심지로 주목받는 곳인데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 어디인지 감 잡아보시겠습니다.
오늘의 과학도시는 칠레 북부의 소도시 산페드로 데 아타카마입니다.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문대들이 이곳에 많이 자리 잡고 있고요. 네. 또 도시가 위치해 있는 이 사막에 독특한 지형이 가득해서 이 과학자뿐 아니라 관광객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네, 이름이 산 페드로 데 아타카마,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유래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산페드로는 이 지역의 수호 성인인 이 베드로 성인을 나타내고요. 이 아타카마는 도시가 위치한 아타카마 사막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아타카마 사막은 사하라와 또 고비 사막과 함께 세계 3대 사막으로 꼽히는 유명한 사막입니다. 네. 이 칠레 북부의 3분의 1 지역에 걸쳐서 1,600km로 굉장히 넓게 뻗어 있는 곳입니다. 이 아타카마라는 이름이 국가의 최상부라는 이 원주민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사막의 고도가 매우 높아서 일부 지역은 해발 고도가 3,500m까지 이르고요. 또 이 안데스 산맥과 맞닿아 있는데 이 산맥과 맞닿아 있는 곳은 해발 5,000m까지도 사막이 뻗어 있습니다. 이 사막 속에 거의 유일한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이 오늘의 과학도시인 산페드로 데 아타카마인데요. 여기도 평균 해발 고도가 무려 2,400m로 높습니다. 이 또 연평균 강수량이 이 지역에는 15mm 정도로 매우 건조한 곳인데요. 그런데 몇 년에 한 번씩 사막에 폭우가 내리면은 장관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 4, 5년에 한 번씩 엘니뇨가 심해지면은 이 평년의 10배에 달하는 비가 한꺼번에 사막에 내리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숨어있던 꽃의 종자들이 피어나서 이 노란 꽃밭이라던가 하얀색 또 분홍색 꽃밭이 펼쳐지고요. 이 곤충과 새, 도마뱀들도 몇 달간 이 아타카마 지역에 가득해집니다. 그러다 4, 5개월 후면은 다시 이 지역이 척박해지곤 하는데요. 이렇게 비가 내리면은 이 관광객들이 아타카마에 많이 몰리곤 합니다. 네, 사막에 꽃이 피는 게 굉장히 좀 선물 같은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좀 특이한 기후를 갖고 있는데 이런 독특한 조건 때문에 또 천문학의 성지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타카마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천체 관측에 최적화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해발 고도가 높고 또 건조해서 이 관측이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이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은 대기층이 더 얇아서 이 대기에 의한 빛의 굴절이나 왜곡 현상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천체 관측을 할 때 별이나 행성의 빛이 덜 흐려지게 만들어서 더욱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날씨가 건조할수록 대기 속의 수분 함량이 적은데요. 이 적외선이나 이런 전자기파를 관측할 때 있어서 수분에 의한 빛의 흡수와 산란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우주의 멀고 어두운 부분을 관측하는데 매우 유리하다는 겁니다. 또 도시의 빛공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빛공해 없이 밤하늘을 더 선명하게 볼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이 맨눈으로도 별을 관측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상 망원경이 있는 알마 천문대와 파라날 천문대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문대들이 여기 아타카마 지역에 있습니다. 네, 이런 좋은 기후 조건을 갖춘 천문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 같은 일반인도 방문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세계에서 가장 큰 지상 망원경 말씀드렸죠. 알마 천문대는 주말 아침에 방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알마 천문대는 2019년에 인류 최초로 블랙홀의 이미지를 촬영하는 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 주목을 받았던 천문대인데 이 우주 관측과 관련된 이외에도 최초의 기록을 여러 건 세워서 의미가 깊은 곳이거든요. 하지만 이 멀리서는 볼 수 있지만 실제 망원경이 있는 곳은 일반인들은 출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멀리서만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유명한 망원경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면 파라날 천문대를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파라날 천문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광학 망원경이 있고요. 또 주말에 대중에게 개방을 하고 실제 망원경을 볼 수도 있는 곳입니다. 또 이 밖에 다양한 천체 관측을 직접 해보고 싶다면 투어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는데요. 산페드로 데 아타카마에서 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투어도 있고요. 이때는 이 도시 외곽의 전용 관측소에서 진행이 되고 또 다양한 망원경으로 천체를 직접 관측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도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런 투어 외에도 주변에 많은 호텔과 또 투어 회사들이 천체 관측 투어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직접 가게 된다면 체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하늘도 멋진 장관이 펼쳐지지만 또 땅, 사막 자체 생태계에도 굉장히 볼거리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산페드로 데 아타카마를 방문한다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 관광지가 있는데요. 이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달의 계곡이라는 곳입니다. 이 산페드로 데 아타카마에서 약 이 도시에서 13km 서쪽에 있는 곳인데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달의 표면과 굉장히 유사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이 바람과 이 물에 침식이 돼서 특이한 질감이 나타난 건데요. 여기서 트레킹과 자전거 타기, 말 타기와 같은 이 활동도 할 수 있어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입니다. 또 사막 속에 간헐천도 있습니다. 엘타티오라는 곳인데요.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이 지열지대이기 때문에 이 간헐천이 있는데 무려 80여 개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이 사막 속에 간헐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국적이고 신비한 네. 느낌을 주고요. 또 두 곳이 모두 석양이 매우 아름답기로 소문이 났거든요. 이 지역을 혹시나 방문하는 투어를 하게 된다면 석양도 보고 또 한밤중에 별을 보는 일정까지 포함된 투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멋진 자연 경관이 많은 것 같은데 아마 특이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이 아타카마 지역은 세계에서 화석이 가장 많이 나는 이 지역으로 유명하거든요. 이 가장 건조한 기후 때문에 이 생물이 미라가 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석이 잘 보존된다는 네. 건데요. 이 아타카마 지역에서 고대 상어 메갈로돈의 흔적도 나왔었고요. 이 선사시대의 고래 수십만 마리의 화석이 발견되는 이 고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확인된 것 중 가장 큰 멸종된 새인 펠라고르니스의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해양생물이 이렇게 가장 여기에서 많이 발견되는 거는 이 아타카마 지역이 지금은 건조한 사막, 그러니까 대륙이지만 과거 약 700만 년 전에 해양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지구의 지각 변동과 또 대륙의 이동으로 이 아타카마가 점차 해수면 아래에서 육지로 변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억 6천만 년 전에 쥐라기 시대에 살았었던 공룡 프테로사우루스 화석도 남미 최초로 발견돼서 네. 화제가 됐거든요. 이처럼 귀중한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는 곳입니다. 특히 2014년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학생들이 고고학 여행을 갔다가 이 7,000년 된 미이라를 발견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고고학적인 유산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이처럼 이 뜻밖의 유물 발견을 기대를 해보고 한번 방문을 해보는 것도 관광의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멋진 별도 볼 수 있고 또 뭐 화석 그리고 멋진 자연 경관이 가득한 칠레 산 페드로 데 아타카마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왕절개 분만 여성은 자연 분만 여성보다 추후 임신율이 낮고 난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베르겐데 의대 연구팀은 출산 여성 7만여 명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제왕절개로 출산한 여성은 출산 후 난임률이 10%로 자연 분만 여성의 7%보다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후 배란 주기당 임신 가능성도 제왕절개로 출산한 여성의 경우가 10% 더 낮았습니다. 전자담배 사용자는 일반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금연 의지가 더 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명대 의대 연구팀은 흡연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은 일반 담배 사용자가 19%로 가장 높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관련형 전자담배 사용자가 각각 12%와 11%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흡연 지속 위험을 분석한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가 흡연을 지속할 위험은 일반 담배 이용자의 2.1배, 관련형 전자담배 이용자가 흡연을 지속할 위험은 1.5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노 입자를 흡입한 뒤 소변 검사를 통해서 초기 폐암을 진단할 수 있는 폐암 진단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미 MIT 연구팀은 암 조직이 만들어내는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물질을 나노 입자로 코팅하고 분해된 물질이 소변으로 배출될 경우 감지해내는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암에 걸린 생쥐 모델에 적용한 결과 초기 단계 폐암을 정확히 감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화요일과 수요일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에 최대 15cm 이상의 눈폭탄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많은 눈과 함께 오전 동안 내린 눈이 얼어서 퇴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요.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